네. 1년 연기됐죠. 올림픽 개최 올해 하려고 하는 일본은 코로나19도 또 후쿠시마 원전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방사성 관련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현지 연결해서 좀 일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람에게 피폭될 경우에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방사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후쿠시마에서는 원전이 그때 폭발했기 때문에 그 원전의 폐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하고 3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이것을 폐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시간이 걸린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직접 작업 단계에 들어갔을 때 강한 방사선이 방출되어서 인명이 사람에게 노출되면 네. 1시간 이내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높은 수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도 당시에 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네.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방사능 물질이 옆에 쌓여 있어서 그대로 덮개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그대로 폐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는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와서 많이 연기될 것 같아서 사체 수습이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이게 그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고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산하의 검토 회의가 공식적으로 이 원전 2호기, 3호기에 대해서 네. 중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이 폐쇄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네. 지금 동일본 대지진 난 지 한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사능 관련해서도 처리도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하고 있다는 것.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 일본도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후쿠시마 문제를 거론하긴 하지만 네. 실제 후쿠시마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미디어들도 거의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죠. 국민들 속에서는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이 되어 있고 네. 일본 정부도 거기에 실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본 국민들 내에서는 후쿠시마가 해결됐냐 그러면은 대부분 80% 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론들은 있지만 예.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인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방사능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 정부의 대처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방사능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방금 전처럼 어떻게 보면 원자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폐로를 할 것이냐 네. 이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 계속 방사능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원자로를. 오염수가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오염수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염수들을 계속 지금 탱크에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예. 이게 내년이면은 이 모든 탱크가 다 차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방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현지에서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결정은 했지만 지금 방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방류 자체도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세슘을 제거할 수 있고 방류를 하는 게 일본 정부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 현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세슘 이외에도 이 방사능 물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 이 방류에 대해서는 다시 이 후쿠시마 지역에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에게도 장기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 방류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류 상태입니까? 아니면 부담 때문에 철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원래는 작년 11월
까지 방류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예. 작년부터 현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결정을 못했고요. 음. 올해도 3월, 4월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수가 정권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들도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이 방류를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로 일본 정부는 결정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스가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 사이에 첫 전화 통화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 뭐 어쨌든 미일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스가 수상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뭐 어떤 정도 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순서로 보면은 7번째가 된 거죠. 아시아 국가로는 그래도 빠른 편에 속했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한국하고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일본이 미국하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본 미디어들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전화 통화를 했다. 이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에 중국하고 한국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이 한국은 중국 쪽을 먼저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을 더 보도하고 그랬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함께 네. 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이죠. 여기에 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을 공동 협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뭐 일본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본도 여기에 생각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미일 간은 새로운 안전 보장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권보다도 훨씬 더 협력적인 체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죠. 실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기에는 한미일 공동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한미일 공동 협력이라는 말은 뺐고 또 징용 문제에 관련된 즉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뺀 걸 보면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관계에 나름대로 역사 문제를 포함을 해서 더 협력 우호 관계를 원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것 같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 아마 생략을 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정부와 트럼프 정부 여기에서 스가 정권과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지금과 미일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는 좀 낫다 그래요?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바이든 정권이 훨씬 더 무슨 한미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미일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어쨌든 유럽과의 관계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 나름대로 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도 중국과의 무역을 개선한다든지 나름대로 스가 정권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미중 대립 속에서 잘못하면은 일본도 미국 편에 서야 되게 되면 나름대로 전략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권 때는 트럼프 정권의 비위만 맞추면 일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무기만 사주면 됐지만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는 지역 안보 협력을 치밀하게 해오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게까지 꼭 일본에게 유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의 마음에 들면 그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주변 국가의 문제 이런 것 같은 챙겨야 되니까 좀 머리는 좀 아프겠군요. 네, 상황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미국 지금 진영 내에 오바마 정권 시대에 이 지일파들이 대거 등장한 건 사실이지만 예, 예. 꼭 오바마 정권 시대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동맹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일본 나름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치밀한 외교 협력을 지금 당장 워낙 아베 정권 시기에 트럼프 정권에 맞춰버렸던 일본 외교 라인이 예, 다시 예. 바이든 행정부에 급격하게 맞춰가는 것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스가 총리 지금 정치적인 입지는 어떻습니까? 지지율이라든가. 예, 스가 총리가 출범을 했을 때는 70% 가까운 지지율이 있었는데 네. 100일 만에 지금 33%가 지지율이 떨어졌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 대책의 실패이고 네. 그리고 지금 겨울이 일본 같은 경우는 5천 명에서 7천 명까지 그리고 긴급사태 선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네. 코로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 방역 정책들이 나오질 않고 있고 항상 뒤늦게 대책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스가 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고요. 네. 오는 3월이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안이 성립되는 달이기도 한데 네. 일부 미디어에서는 3월 스가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에서도 스가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뭐 긴급 사태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때요? 예, 긴급 사태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13개 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약 한 2, 3주 지나서 7천 명대에서 지금 4천 명대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자가 1,000명 이상이 계속되고 있고 예. 무엇보다 60대 이상의 이 코로나 사망률이 높은 것은 고령자들이 지금 많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영국 변이종이 시중 확산이 아주 폭넓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의 방역 체계로 이 긴급 사태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2월 7일까지가 긴급 사태 기간인데 연장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말이었나요? 우리나라 보수 매체가 일본의 백신 이제 확보가 잘 돼 있다면서 부럽다, 봐야 된다, 이런 그 칼럼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백신 확보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일본도 백신은 2월부터 접종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전체 확보한 백신의 약 1억 명분 이상이 화이자에 의존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화이자가 유럽이나 미국에 공급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너무 화이자에 의존하고 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될 것인가. 특히 올림픽을 하려면 최소 6월까지 면역이 다 끝나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6월까지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일본 국민들이 워낙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 또는 건강 문제에 좀 민감해서 국민들 중에 이 백신을 맞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바로 맞겠다고 한 사람들은 21%밖에 되지 않고요. 상황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70%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가가 진행했던 백신 접종 중에 이게 잘못 부작용이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배상을 했던 여러 소송이 있어서 네. 아마 일본 정부도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너무 신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6월까지 전 면역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도쿄올림픽 이전에 국민들의 집단 면역이 끝나도록 이걸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달성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올림픽에서는 무관객 경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든지 올림픽 중지론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일본의 의료 단체들은 지금도 의료 위기 상황이어서 사망자들이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은 사람은 100명 이상이 넘는데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폭발적인 현상을 가져오고 일본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올림픽을 둘러싼
중지냐 그렇지 않으면 무관객 개임이냐 뭐 이것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3월 25일이 지금 성화봉송의 시작인데요. 네. 그래서 3월 초가 되면 공식적으로 올림픽이 중지될지 무관객으로 하게 될지 막 이렇게 정해질 것 같지만 무관객으로 하게 되더라도 워낙 이게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많아서 네. 실질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은 뭐 한국 돈으로 기본적으로 약 48조 정도가 취소가 되면 손해를 본다고 하고요. 예. 무관객으로 하더라도 약 25조 정도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 올림픽은 스가 정권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또 스가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에서 스가로 옮겨왔는데 스가 정부의 성적표도 그렇게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스가 다음은 지금 뭐 누가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예, 지금 스가 정권 다음으로 정치가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정치가는 코노 타로라고 하는 정치가인데요. 네. 코노 타로는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코노 다마를 하는 코노 요에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친한국 정책을 썼던 정치가의 아들이기도 하죠. 네. 원래 이 코노 타로는 외무상도 하고 그리고 방위성도 했었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파벌로 보면은 아소 파벌에 속해 있어서 이 아베 수상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아소파가 만약에 다음 정권을 잡는다면 여기 코노 타로가 가장 유리하고 지금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정치가여서 최근에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즉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흘리기도 하면서 네. 나름대로 스가 정권과의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차기를 노리고 있는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그러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 기대했다가 1년 연기가 됐고 또 1년이 지나고 났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예 취소해버리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까? 지금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아사히 신문만 보도를 하더라도 약 86% 정도가 올림픽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고요. 예. 지금 당장 일본 국민들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병상 확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을 계승하면서 올림픽에 워낙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올림픽이 되지 않으면 그 거대한 손실을 누군가는 정권이 책임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자민당이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 스가 정권은 정치적인 이익으로 올림픽을 강행을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생명을 가장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이 갭이 결국 스가 정권의 지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 지금 손에 따지기 전부터 이미 지금 일본이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일본 현지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